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로 그렇게 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주제는 창의적인 커뮤니케이터로 한번 살아보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최근에 몰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제 스마트폰을 보시면은 이렇게 요 카메라에 자세히 보시면 빨간 원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제 지인분께서 그 지방에 출장을 가셨다가 자기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의 스마트폰에도 이 빨간 원이 붙어 있었다고 깜짝 놀라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이 빨간 원 별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스티커인데요. 우리가 사회에 어떤 문제를 봤을 때 뭔가 신호를 보내고 서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이런 작은 실천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만든 캠페인인데, 지난 2달간 이 캠페인에 동참한 국민들의 숫자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경기 남부 경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에서 주도하고 제가 같이 기획했던 캠페인인데요. 사실 오늘 저는 이 캠페인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와 같은 그 활동들, 즉 어떻게 하면 대중을 창의적인 커뮤니케이터로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공공 캠페인 라우드 프로젝트라는 것을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벌써 120여 가지의 캠페인을 진행했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일부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럼 왜 이런 활동을 하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소통을 저는 문제 제기와 비판하기라고 주장합니다. 세상에 이런 문제와 비판은 끊임없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어려운 소통은 대안 제시하기입니다. 그런데 이 대안 제시하기는 가끔씩 눈에 띕니다. 더불어 그것조차도 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소통은 사실 실천하기입니다. 굉장히 작은 실천들. 사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의적인 커뮤니케이터라고 하는 개인들의 작은 실천들이 매우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서 저는 제가 라우드 프로젝트라는 이런 공익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의적인 커뮤니케이터라는 사람은 도대체 뭐냐? 저는 그것을 5가지의 S, 이니셜로 시작되는 걸로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정의를 내립니다. 자신이 목격한 굉장히 작은 문제들을 단순한 방법으로 해결을 위한 실천을 지금 당장 뭐하자? 시작하자. 그런데 왜 이 단순한 한 문장을 우리가 실천하고 실현시키는데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창의적이라고 한다면 왜 나와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느낄까요? 저는 그것을 대중사회와 예능사회가 가져온 부작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중사회는 커뮤니케이터로서의 나가 아니라 대중 속의 우리로 정의 내리는 거에 익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예능사회는요, 당면한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 어떤 이성적인 논의, 실천 이런 것보다는 재미와 즐거움 이런 부분에 집착하면서 감성적인 무엇에 집중하도록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여기서 창의적인 커뮤니케이터의 자세 첫 번째가 나옵니다. 왜? 라고 일상의 문제에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Why are you doing this? 이거는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요. 잠깐 제가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들 2011년도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하나의 작은 저항 운동이 시작된 적이 있습니다. 그걸 Occupy Wall Street,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라고 하는 저항 운동이었는데요. 당시에 30여 명으로 시작됐던 이 운동은 82개국 약 1000여 개의 도시로 확산이 됐던, 그리고 그 당시에 화두였던 것은 1대 99, 즉 99%에 해당되는 나 자신에 대한 자각과 자성의 함의를 띤 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을 처음으로 제안했던 사람이 캐나다 밴쿠버에 위치한 에드버스터즈라고 하는 잡지의 발행인인 칼레 라슨이라는 분입니다. 제가 올 초에 칼레 라슨과 인터뷰할 기회가 있을 때 칼레 라슨은 제가 전개하고 있는 라우드 프로젝트에 대해서 듣고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의성 너무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그냥 당신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 곳, 당신이 무언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곳에 Why are you doing this? 라고 하는 이 문장 하나라도 한번 포스트잇에 써서 붙여보십시오. 그게 저 창의적인 거 아닐까요?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도 똑같이 그런 질문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문 하나 잡아주는 거에 인색할까요? 왜 이렇게 우리가 보는 일상의 문제들입니다. 저만 목격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요. 그래서 저는 작은 거울 스티커를 활용해서
실제로 뒷사람이 보이면 문을 좀 잡아주세요 라고 하는 스티커를 제작해 가지고 실제 여러분들 이거는 서울시청이라든가 서울시청의 모든 출입구에는 지금 이 스티커가 실제로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시청 같은 곳에도 정말로 붙어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제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Why are you doing this? 우리가 시내에서 다니다 보면은 빗물바지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이 빗물바지에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는 걸까요? 왜 이렇게 담배꽁초를 버릴까요? 자, 이런 간단한 질문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쓰레기를 걷어내는 데만 수십억 원의 매년 예산이 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제 제자들과 함께 반쪽짜리 스마일 얼굴을 저기다 갖다 붙여봤습니다. 일명 씩 웃는 스마일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활동을 통해서 한 청년이 담배꽁초를 버리려던 그 순간에 그 행동을 저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그래서 몇 명이나 담배꽁초를 안 버렸습니까? 몇 명이나 문을 잡아줬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몇 명이 아니라 나는 단 하나의 실천을 분명히 목격했다라고 답을 합니다. 단 하나의 실천을 평가절하하는 사회, 그 사회 속에서는 대중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내가 이 활동을 했을 때 이거를 사람들이 실패라고 저게 뭐야 이렇게 무시하면 어떡하지?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창의적 커뮤니케이터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들이 사라진 사회는 커뮤니케이션의 양극화가 초래됩니다. 말하는 자와 듣는 자, 유명인과 일반인, 그리고 결국은 작은 실천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우리의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실천이 중시되는 사회, 사실 이것이 사람 중심 사회입니다. 창의적 커뮤니케이터의 자세 두 번째입니다. 창의성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진정성을 능가할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최근에 임산부 배려석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습니다. 임산부 배려석에 만삭의 임산부가 오면 자리를 비켜주겠다 그럽니다. 어떤 이는 임산부 배려석의 실효성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국가는 저출산 국가라는 대담론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러한 활동에 저항하면서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 제가 대화를 나누고 싶었던 대상은 단순하게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은 초기 임산부입니다. 그래서 이 초기 임산부들을 저는 만나기 위해서 저희가 투입했던 건 바로 작은 테디베어 인형이었습니다. 저를 안고 앉으세요. 자, 이 테디베어는 그 어떤 것보다도 진정성을 갖고 있는 것이지만, 단순한 인형이지만 그 어느 것보다도 창의적인 커뮤니케이터로서의 역할을 했던 매개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옆에 서 있지만 제가 보지 못했던 어떤 사람들, 초기 임산부라는 사람들을 그때그때 계속 만났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었던 것들, 그렇죠? 바로 이런 것이 진정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창의성을 능가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저희의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 번째 창의적 커뮤니케이터의 자세입니다. 실천이라는 거죠. 제가 오늘도 계속 강조드리지만요, 실천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세상을 바꾼다는 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자, 사람들은 서울에서 경기도에 오기 위해서 광역버스를 기다립니다. 나는 질서를 잘 지킨다고 생각하고 줄을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누군가의 길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 위치에 서 있던 우리 청년들은요, 제 제자들, 거기에 작은 괄호와 삼각형의 화살표를 가지고 그 어떤 건축가도 만들어내지 못했던 가장 창의적인 공간, 즉 한두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그 작은 공간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지금 서울의 광화문에 가면 이 괄호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은 목격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막고 있던 길을 이 작은 신호로 우리는 뚫어내고 그 길에 어린이가 지나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활동들이죠. 제가 오늘 다행히도 여기 와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지는 아실 겁니다. 저는 태극기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국가대표 유니폼에만 태극기가 붙어있지? 아니, 국경일에 되면 왜 대형 건물에 태극기를 외벽에 달지? 이 태극기를 진짜 달아줘야 되는 사람들은 누굴까? 그래서 저는 생각했고 관련 부처에다가 우리는 제안을 했고 그랬더니 그 부처도 이미 이 활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다른 국민들도 이런 비슷한 제안들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군복 태극기 프로젝트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서든
휴가 나온 장병들의 모습 속에서 이 태극기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들어드렸던 메시지가 바로 대한민국 국가대표 육군 그겁니다. 우연히 오늘 여기 딱 나왔네요. 그렇죠? 예. 또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스쿨존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얘기하면서 왜 운전자 중심의 메시지만 있을까요? 왜 아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부재한 걸까? 맨 처음에 우리는 야, 횡단보도에 한번 눈동자라도 붙여보자 라는 아주 투박한 프로젝트를 진행했고요. 그런데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하던 노란 발자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노란 발자국과 제가 했던 저 눈동자를 변형시켜서 양옆을 살펴요라고 하는 스티커가 만들어지고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지난 2016년에는 경기도의 모든 초등학교 앞을 완벽히 노랗게 물들였습니다. 전체로 다 확산이 됐습니다. 여기서는 박수가 나와야 될 것도 같지만, 예.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다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서울의 노원구의 광운대학교 앞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학교 앞을 걷다가 우연히 저는 이런 우리 학교 앞까지 이 노란 물결이 퍼져 나온 것을 목격했습니다. 세상은 실제로 이렇게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층간소음이 심하다.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이 심하고 우리가 어떤 사건 사고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런 제안을 해봤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이라도 우리가 하면서 살아보면 어떨까요? 왜 우리는 이런 작은 실천들을 안 할까요? 자, 그것이 바로 이 인사말 풍선 프로젝트인데요. 이거는 실제로 우리 서울시를 비롯한 많은 자원봉사센터들이 올해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원봉사, 그게 뭘까?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말 서로 주고받읍시다. 대단한 게 아니죠. 그렇지만 이러한 인사말조차도 때로는 작은 자원봉사가 될 수 있다. 그것이 작은 실천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창의적이라는 건 대단한 게 아닙니다. 때로는요, 왜 여기 유치원 앞에 불법 주차를 하는 거야?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Why are you doing this? 라고 했을 때 그 답변을 그냥 여러분의 외침 자체가 가장 창의적일 수 있습니다. 위험해요. 하지 마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것도 한 지자체의 불법 주차가 횡행한 어느 공간에 저희가 안녕하세요, 위험해요, 이 말풍선을 붙인 사례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에 120여 가지의 프로젝트들 중에 아주 일부만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생각 나시죠? 제 프로젝트를 이렇게 보시면서 저게 뭐야? 저거 나도 할 수 있겠다. 아니면은 저거 되게 좋지만 나도 저런 생각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면 맞습니다. 창의적이다, 창의성이다 라고 하는 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절대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이 가장 창의적인 커뮤니케이터입니다. 대중사회로부터 벗어나서 자신의 삶의 주인공으로 뭔가를 실천해 나가는 사람들, 꾸미지 않은 메시지가 화려하게 꾸며진, 즉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보고 계신 광고 캠페인 같은 이런 부분들에 설득을 능가하는 시대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자,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대중사회에서 벗어나 함께 창의적인 커뮤니케이터로서 한번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라우드를 저도 응원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